11월의 마지막 날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거의 40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지역의 향토기업, 저희가 꽤 많은 14개 대기업이 지금 10개가 나가고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 결국은 수도권 정비법, 특히 과밀 억제 권역에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기업만 나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이 나간 걸 아마 우리 지금 참여하신 지자체도 같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82년 12월 제정 공포돼 40년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과세와 개발 제한으로 기업은 떠나고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잘 따져보면 과밀 억제 권역이 수도권의 과밀을 막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과 생존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인데 이 수도권에 이왕에 진입된 기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곳은 거꾸로 성장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오히려 성장 관리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아마 많이 분석해 보십시오.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기업도 있지만 수도권 안에서 재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비슷한 법이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80년대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서 오히려 수도권 강화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사업용 건축물을 신중축하는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유발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도시의 자족 기능은 약화되고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 2019년부터 전국 인구의 과반을 넘긴 상황. 이제는 기존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부천시도 좀 공장이나 제조업이 좀 성장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큰 기업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도시개발 하더라도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되고 과밀 억제 권역 이것도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에 숨통을 트여주는 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 현안들을 집중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이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이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개발 정책으로 인구와 산업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급격한 성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런 규제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 경기, 인천,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비수도권 도시들이 지금 정도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수도권 도시들은 과도하게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수도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 대상 지역인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 내 12개 도시들의 시장들이 모여서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꾸렸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요, 그 협회장 맡고 계신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 모시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면면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 협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이죠. 이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이름이 좀 깁니다만 네.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까? 예,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했으니까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했네요. 많은 지자체들이 공감을 해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국토부의 최상위 법입니다.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나름대로의 수도권 계획, 또 국토 전체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전체를 관할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 계계별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와 의기투합해서 지난 40년 전에 만들었던 이 법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수정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논의를 이제 앞으로 논의해 나갈 거고 또 해결해 나갈 겁니다. 네. 여러 지자체장을 만나 보니까 이 수도권 정비법 이것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억제돼 있고 도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데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감 속에서 실무회 또 토론회 여러 차례를 거쳐서 지난 6개월 전에 공감을 시작해서 11월 30일 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제 방금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과밀 억제 권역, 이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건 뭔가요? 뭐 우리나라에 여러 법이 있는데요.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을 조금 억누르자, 성장을 좀 지방으로 넘기자라는 취지하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4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원 보존 권역 이렇게 세 권역으로 네네. 수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 목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효했지만 40년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 이런 논리입니다. 수도권이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 당하고 또 국가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네. 목소리인데 어떤 도시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 억제 권역의 내용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 인천도 포함되고요. 네. 경기도 내에는 14개 지자체가 포함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12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했는데 나머지 두 지자체는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시흥과 남양주시인데요. 네. 거기는 일부만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돼 있어서 추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참여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참여 도시 중에서는 수원시 인구가 가장 많습니까? 제일 많죠. 아무래도 이제 큰형님 입장에서 뭐 그래서 시장님께서 협의회장을 맡으신 거군요. 제가 제일 먼저 제안도 했고 네네. 지난 30년 동안 도시계획 학자이자 행정가의 역할도 했고요. 또 학자일 때는 수도권 그 정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법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도 한 6년간 참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또 인정받아서 저에게 초대 대표회장을 맡긴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밀 억제 권역 뭐 보니까 경기도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경기도 경제에서 이 도시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겠군요. 예. 법이 만들어진 40년 전에는
굉장했죠. 수도권 전체의 83%가 인구가 여기에 몰려 있었는데요. 지금 한 72%좀 완화됐습니다만 12개 도시만 따져봐도 12개 도시 전체 인구가 622만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약 50% 가까이 차지하는데요. GRDP, 지역 총생산이라고 네. 하죠. 그 GRDP만 따져보면 경기도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지역 현실과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경제 규모가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이 현상을 지혜롭게 모으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협의회 구성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마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하면 공감하는 지자체가 더 많아질 거예요. 서울도 물론이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양주와 시흥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계속 논의를 거쳐서 구성원들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 계속 이 논의는 하면할수록 참여 단체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의 이제 개선 요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십니까? 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밀 억제 권역도 살고 지방도 사는 그런 윈윈 전략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 목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룰 때까지 사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갈등과 투쟁 형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또 국회에 그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외국의 여러 가지 선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와 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잘 설득할 예정이고요. 법도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40년 전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옳아왔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현실에 맞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이게 이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밀 억제 권역 얘기를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이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법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옛날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수도권이 좀 덜 발전되고 여기에 있는 기업과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애초에 성립 자체는 맞는 얘기죠.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해야 되니까요. 제정될 당시 82년에 먼저 제정됐고요. 94년도에 약간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6, 7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나라가 주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80년대 이후로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산업화 바람 때문에 성장한 거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 그때 생겨났던 말인데요. 네네. 모든 인구와 산업과 교육과 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니까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런 분산 정책을 쓰자라고 했고,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대로 인구가 과밀되니까 교통혼잡, 또 주택난, 공해, 또 범죄율 이런 것이 증가돼서 이런 도시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산업 구조도 달라지고 인구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산됐고 또 인간의 욕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또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견인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